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제 탄핵 남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거부권 남발. 아마 이승만 정권이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45번 정도를 거부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정권이 지금 3년 동안에 40번 한 거죠. 그중에 무려 잠시 지금 대항을 12월 27일부터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9번째 거부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과연 뭐라고 얘기해서 이런 비판을 받는지 박찬대 원내대표 비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회개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입니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최상목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 시안으로 준 게 내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뭐라고 변명 내지 또 반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고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재를 향해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라고 압박을 하셨던데 헌재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입니다. 저 판사 출신 아니셔요? 그러니까 진짜 기각각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한쟁의를 할 때 좀 이행까지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그 권한을 침탈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바로 이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판결 주문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행 청구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거든요. 협조를 안 해줘요. 이게 내 물건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내가 들고 가가지고 등기할 수 있거든요.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문에 넣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판결이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버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저는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나마 윤석열이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아직 탄핵이 돼서 파면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준 정당성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은 진짜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에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는 자거든요. 사실은 벌써 탄핵했어야 돼요. 이미 처음 했을 때부터. 그런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 국회가 결단적으로 참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는 정당성을 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받은 기관이 말을 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과한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환 기자님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내일 분명히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이 내일 저녁에 비상의총을 소집을 미리 해놨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최상목도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내일 만약에 헌재가 어떤 결정을 안 내렸다. 그러니까 날짜 고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변수는 내일 만약에 이제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 저는 이제 뭐 최상목의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염증 같은 문제라고 보고 넘어가 또 한 번. 뭐 너무 막 울분 찜이지만 넘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헌재에 의해서 선고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대출 국면이 가면 결국에는 그 지금 최상목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본인은 계속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 결단 나는 상황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지금 위헌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다 위헌이라고. 근데 그런 상황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런 정책 결단도 못하는 거냐. 지금 뭐 이미 국정은 혼란한데 최상목 하나 사라진다고 국정이 더 혼란해지는 거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의 비등점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저 오늘 찌라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막 이런 찌라시가 돈 거잖아요. 최상목을 사퇴시키거나 하면 국무위원들이 다 사퇴하고 그러면 파면을 해도 결국엔 선거 일정도 못 잡지롱 이런 찌라시가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을 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반대 시나리오도 있는 거잖아요. 마은혁을 최상목이 임명하면 예를 들면 김문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고 그러면 또 말하자면 국정이 마비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일정 못 잡을 걸 뭐 이런 양쪽에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뭐 배려, 관용 뭐 이런 거를 베풀었던 과정들이 지금 이 최상목의 100일이라고 하는 극단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요새 이제 요 최상목의 100일이 한국사에 남긴 것이 어떤 것들인가 기사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런 얘기하는 이제 전문가들 굉장히 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경유하면서 한국은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또 누가 탄핵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국회가 이양받든지 탄핵을 소추안 뭐 이런 식의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당한 자의 내각에 있던 자가 원래 대통령보다 더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막 남용해도 사실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지금 공백을 최상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노출되고 있고 그거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액션 플랜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무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마은혁 임명해라 꼭 해야 돼 오늘까지 그리고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중으로는 꼭 이게 선거 기일이 나와야 된다. 근데 전혀 이 뭔가 좀 액션 플랜이 따라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좀 답답해했던 건 사실인데 내일이 일단 마지노선이고 내일은 뭐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월요일 날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근데 대표적인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이를테면은 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런 거고 실제 오늘 보면은 김용민 의원이 세 가지를 이제 천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탄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재가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헌재 뭐 사무처장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오늘 매불쇼에 그 박지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되게 재밌거든요. 자기한테 최상목 대행이 뭔가를 이제 물밑 딜을 했다 이런 딜을 지도해 왔다는 명태균이 했던 딜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나를 비난하지 말라. 네. 나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 이런 건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야. 나를 탄핵하지 말라. 네. 세 번째 조건이 그거였다. 네. 근데 박지원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랑 같이 공유를 하고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재차 확인을 하고 내일 오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는 않고 저는 여기서 왜 나를 탄핵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말이 대단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네.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하나만한 개소리 같은데 나를 탄핵하지 말라.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 달리 해석이 돼. 영 달리. 네. 이를테면 탄핵시키지 말라. 당장 월요일 날 탄핵하고 액션 플랜에 들어가야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서는 선거 지연을 압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선거 연기됐을 때 가져오는 정치적인 후폭풍, 불안, 혼란 이런 거 따졌으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탄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탄핵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모종의 지연 플랜에 김모 재판관에 의해서 또 두 번째로 뛰어든 액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불안하게 봤는데 지금 쭉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나니까 나를 건드리지 나 마. 살려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내가 선거 관리는 잘하겠다. 네. 그거야 누구와 견졌을 때 네. 한덕수와 견졌을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만약에 목요일 날 내일 모레 20일 날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돌아오기 전에 나 탄핵하지 마. 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총리실이 되게 바빴어요. 총리실 고위 공무원들이 대충 최상목이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놀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줬어. 원래 총리실에서 해줘야 되는 일까지도. 네, 네. 근데 다 나와가지고 한독수 복귀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왜들 저러지?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의외로 이번 주 중에 한독수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독수가 최상목이보다는 선거 국면의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때 민주당 밥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네. 여하튼 뭔가 임박한 선거와 관련된 온도가 나를 탄핵시키지 말라고 하는 최상목의 어떤 조급한 SOS로 반영이 되는 저는 거 첫 아닌가. 번째 대목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나를 등 뒤에 떠밀고 있는 V0, V1을 비난해라. 나를 제발 비난하지 마라. 그 뜻 아닌가요? 그거는 팩트죠. 이거.